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드디어 9월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아쉽게도 아이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살짝 배신당한 느낌인데 어쨌든 이번 이벤트에서는 애플워치와 아이패드가 공개되었는데요. 가장 눈여겨볼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벤트를 보면서 느꼈던 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애플워치의 새로운 기능이나 또 아이패드의 디자인, 터치 아이디 유출 정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서 살짝 소름 돋았어요. 이 정도까지 정확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정확한 정보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의외였던 점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A14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간 건데요. 이 칩셋은 기존 7나노 공정이 아닌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져서 이전보다 월등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이패드 프로를 팀킬하는 꼴인데 아무튼 이 A14 칩셋 때문에 이번 아이폰이 한층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블루 컬러가 메인으로 등장했는데 이번에 아이폰 12에 다크 블루 컬러가 추가된다는 얘기가 있죠. 애플워치와 에어 4세대의 컬러를 보니까 이 새롭게 나올 아이폰의 컬러도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어쨌든 오늘도 아이폰 12 소식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아이폰 12 프로의 디자인이 유출되었는데요. 애플 유출 정보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무려 8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에브리띵 애플 프로가 6.1인치 아이폰 12 프로의 외관 영상을 올렸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11 시리즈처럼 둥근 모양이 아닌 플랫한 형태입니다. 이 플랫한 게 확실히 조금 더 뭔가 엣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뒷면은 전체적으로 무광 소재가 적용된 모습이고 이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추정이 됩니다. 카메라는 11 프로와 비슷하게 삼각형 배열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 6.1인치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안 들어간다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초광각 렌즈 바로 아래에 라이다 스캐너 자리가 딱 보이네요. 이게 6.7인치 모델에만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살짝 의구심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걸 보니까 애플에서 이 라이다 스캐너 갖다가 끝나누기를 할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유심 트레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졌고 오른쪽에는 5G 안테나가 들어갈 자리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걸 보니까 뭔가 더 기대감만 높이는 그런 영상이네요. 한편 이번에는 안 좋은 소식인데요. 밍치권은 최근에 아이폰 12 시리즈에 120Hz 주사율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 수명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르면 LTPO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2021년에 120Hz 주사율이 적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LTPO 디스플레이는 애플워치 시리즈 5에 들어간 기술인데 이게 다양한 주사율이 지원이 되는 게 좀 특징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이폰에 들어가게 된다면 120Hz 주사율을 사용을 해도 전력 효율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존 프로서도 트위터에 아이폰 12의 120Hz 주사율은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거기에다가 Now you can give up이라고 써놨는데 이제는 포기하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최근 스마트폰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플래그십 라인들에는 이런 고주사율을 적용시키는데 이렇게까지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서 진짜 안 들어가면 진짜 엄청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밍치커가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5.4인치 아이폰의 노치가 다른 모델보다 살짝 좁아진다고 합니다. 나머지 6.1인치와 6.7인치에는 이 노치 사이즈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5.4인치 아이폰은 물리적으로 이게 화면이 작기 때문에 기존 노치에서는 배터리나 시간 같은 이런 정보를 표시하기 좀 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 노치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또 밍치권은 이번 아이폰 12 라인업에는 각 모델마다 밀리미터파가 포함된 모델과 포함되지 않은 두 가지 모델로 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브 6GHz 모델부터 출시를 하고 그 후에 밀리미터파 버전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각각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의 텀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서브 6는 LTE보다는 빠르지만 밀리미터파보다는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는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밀리미터파보다 범위가 훨씬 길어서 도시에서는 물론 이 교외 지역까지도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밀리미터파가 잘 확립된 지역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만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또 일본 이 3개 국가 정도로 출시가 예상이 되네요.
제가 지난번에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를 총 7,500만 대를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니케이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아이폰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점은 이 전체 물량 중 40%는 바로 아이폰 12 맥스 6.1인치 버전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XR도 그렇고 11도 그렇고 이 6.1인치 버전이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 6.1인치 버전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에어태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실 이번 이벤트에서 이 에어태그가 공개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존 프로서는 에어태그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게 최종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개한 이미지를 보면 이게 렌더링된 이미지인데 이게 실제 출처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렌더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세히 보면 에어태그의 크기는 병뚜껑보다는 조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면에는 애플 로고나 글씨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뒷면은 메탈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애플 로고와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 이런 것이 레터릭으로 들어가 있네요. 가격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나온 내용은 없고요. 디자인은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에어태그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 기술이 들어간 U1 칩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곧 출시할 제품들에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어태그만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물건에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접착제로 붙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타일의 경우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열쇠고리 같은 걸 이용해서 달 수가 있는데 에어태그는 그냥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존 프로서는 애플에서 별도의 키체인을 판매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키체인에는 작은 레더 파우치가 있어서 에어태그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파우치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파우치를 사야겠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따로따로 파니까 역시 애플 진정한 등골 브레이커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